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의 훈쌤입니다. 도형의 이동 5번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험 전 마지막 시간이 되겠어요. 다들 시험 공부한다고 고생이 많죠? 조금만 더 화이팅해서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화이팅해서 다 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은 부교재 뒤쪽에 좀 어려운 문제들을 몇 문제만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만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직선 x는 a와 y는 b의 꼴에 대한 대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x는 a 꼴 대칭은 중점 조건을 이용하고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좀 쉽게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도를 한번 해보니까 fx, y는 0이 f 2a 빼기 x, y는 0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y는 b에 대해서도 유도할 수 있었는데요. fx, y는 0이 y는 b에 대칭 이동되면 fx, 2b 빼기 y는 0이 되었더라. 그래서 다음 같은 사실 한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34쪽에 있는 문제들만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43번부터 한번 볼게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그림 1의 도형이 평행 이동 및 대칭 이동에 의하여 그림 2의 도형이 되었다. 그림 1의 도형의 방정식을 fx, y는 0이라고 할 때 그림 2의 도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후기들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1번 같은 경우는 평행이동과 x축 대칭이 있었겠다. 2번 같은 경우는 평행이동과 y축 대칭이 있었겠다. 3번 같은 경우는 평행이동과 x, y 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원점 대칭이 있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4번도 같은 방식으로 y축 대칭과 평행이동 또는 5번도 원점 대칭과 평행이동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봤을 때 1번에서 x축 또는 y축 대칭을 하면 다음 같은 삼각형 모양이 되는가를 살펴볼 건데요. 이런 모양이 되는가? 만약에 이 삼각형이 y축 대칭이 되면 다음 같은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양이 안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이 x축 대칭이 되면 역시 삼각형의 방향이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점 대칭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점 대칭이 되면 다음 같은 그림 모양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 모양이 원래 삼각형과 일치하니까 적당히 평행 이동만 해주면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점 대칭부터 하고 평행 이동을 진행해 주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통해 한번 보면요. 자, 확대해서 보죠. 자, 이 도형을 fx, y는 0이라 했는데 얘를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대응되는 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1,1과 여기는 1,2죠. 여기는 2,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점이 이제 대응되는 점을 생각하면 1,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이동하겠죠. 1,2는 어디로 이동할까? 1,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이동하겠죠. 그리고 2,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모양은 다음 같은 모양이 되겠죠. 한번 살펴보면 1,2 같은 경우는 원점이 대칭돼서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2,1은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의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써보면 얘는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도형을 어떻게 이동하냐면 사실 확인해 보니까 대응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은데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점이 어디로 이동됐냐면 1, 마이너스 2로 이동됐죠. 자, 그러면 이 평행 이동을 한번 살펴보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야지 2, 마이너스 1이 1, 마이너스 2로 이동하니까. 그래서 이런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삼각형의
방정식을 살펴보려면 x 자리에 x-3 대입하고 y 자리에는 y 플러스 1을 대입하겠죠. 그래서 다음 식을 다시 적어보면 x 자리에 x-3 대입, y 자리에 y 플러스 1 대입.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사실은 이 x 자리에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이거 밖에 묶어서 괄호를 해줘야 된다는 사실. 요거는 명심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f x 플러스 3,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 되어서 이거와 일치하는 도형의 방정식은 몇 번일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니까 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굳이 이런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데 있어서 꼭 원점 대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눈치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삼각형은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다음 같은 모양이 되고 적당히 평행이동만 하면 그림 이해의 모양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가죠. 그래서 두 번째 다른 방법으로 y는 마이너스 x 대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f, x, y는 0이 있습니다. 이 도형을 먼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해 볼게요. 자, 직선 y는 마이너스 x입니다.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역시 좀 헷갈린다면 대응점을 생각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1, 2 같은 경우는 어디 대응될까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대응되겠죠. 마찬가지로 1, 1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1 같은 경우는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대응되는 삼각형을 보니까 다음 같은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응되는 꼴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 1, 2 같은 경우는 네, 역시 선대칭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응되고 1, 1 같은 경우도 선대칭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응되는 점의 꼴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결정되는 함수 fx, y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다르지만 표현된 식은 다르지만 그래프의 모양은 같더라. 그래서 이 파란색 이 삼각형을 f-y, x는 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들을 이 도형을 우리가 원하는 도형으로 바꾸면 되겠죠. 한번 살펴보면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점이 결국 어디로 이동해야 되냐면 1, 마이너스 2로 이동돼야 되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1, 마이너스 2로 이동하도록 이제 평행 이동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결국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 1이 1, 마이너스 2로 이동되는 상황이 되겠죠. 다른 점들도 똑같이 이동될 거니까 살펴보면 주어진 도형의 방정식은 x 자리에 x-3 대입, y 자리에 y 플러스 1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도형의 방정식은 f 역시 대입할 때 주의하십시오. 마이너스 y 플러스 1 통으로 넣고 마이너스 x-3 역시 x-3 통으로 넣고 그래서 주어진 식을 다시 정리하면 f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표현이 다른데 그러면 식도 달라지고 이 두 개가 같다고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자면 식은 또 똑같이 나타나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직선은 fx, y는 0의 일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자면 원래 부분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x 더하기 y가 항상 3을 만족하죠. 네, 그래서 다음 같은 직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직선이 결과적으로 이 직선의 일부분으로 이동되는 거죠. 그러면 이동된 식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원점 대칭에 대해서 이동이 됐으면 x 자리에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대입됐고
y 자리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돼 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에다가 x 자리에 똑같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넣고 y 자리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넣어보겠습니다. 는 3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3이 되고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직선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확인해보면 이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걸로 봐서 다음 직선이 맞죠? 그리고 이 밑에서 나온 이 식에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여기서는 x 자리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넣고 y 자리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넣었죠. 그런데 x 더하기 y가 3이니까 사실 약간 대칭적인 구조의 식이라고 대칭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 자리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넣고 y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넣으면 3이 돼서 사실 주어진 위의 식과 같아지죠. 같아지고 결국 계산해보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조금 더 디테일을 고려한다면 이 직선의 경우 x는 1부터 2까지 범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범위를 이제 적용을 시켜본다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y의 범위도 1부터 2까지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뭐 원래 식에서 이제 x 자리에 x가 1부터 2까지인데 x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1부터 2까지 되고 이렇게 범위 자체도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보면 x의 범위는 2보다는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봤을 때 이 직선 자체도 x의 범위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x 자리에 마이너스 y 플러스 1,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y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대입하니까 이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x의 범위 자체는 1에서 2 사이였으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대입이 되면 이 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아지고 y의 범위를 고려하면 y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항 시켜줘서 계산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지죠. 그래서 주어진 이 직선의 범위 한번 살펴보니까 y 값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 사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의 범위, 뭐 마이너스 3에서 y가 마이너스 2 사이면 같은 방식으로 이제 x의 범위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x의 범위가 1부터 2 사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디테일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역시나 이 직선에 대해서 얘는 x는 1이잖아요. 물론 x의 범위는 y의 범위는 1에서 2 사이니까. 그럼 이 x는 1도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보면 x는 1 같은 경우 이제 x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돼 있대서 이게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x가 어떻게 돼요?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x는 2인 지점이 어디인지 보니까 이 부분이 x는 2인 이 부분으로 이동한다는 거야. 재밌는 사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더 디테일을 고려하자면 y 자리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대입되니까 여기서 y의 범위는 1에서 2 사이였잖아요. 여기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대입이 돼서 얘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y의 범위는 고려를 하자면 이제 이항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니까 역시 확인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이 부분으로 이동한다는 사실. 이 아랫부분은 조금 다른데요. 이 x는 1부분이 어디서 이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x 자리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되니까 x는 1부분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1이 되고 y는 마이너스 2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즉, 이 부분이 이 부분으로 이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이용하면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식을 확인해 볼 수 있고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르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나 표현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나타내는 식 자체는 같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뭐 정리해 준다면 앞으로 헷갈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44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좌표 표면에 두 점 P, Q가 있다. P는 12,0, Q는 0,5네.
그런데 길이가 5루트인 선분 RS가 반직선 y는 마이너스 x,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한번 확인해 보니까 RS 여기죠.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에서 움직일 때 사각형 PQRS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사각형 PQRS의 둘레 중에 정해져 있는 길이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PQ의 길이는 보이나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5대 12대 13 PQ의 길이는 13이죠. RS의 길이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데 이 길이는 5루트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봤을 때 사각형 PQRS의 둘레의 길이를 한번 보니까 이미 두 변이 나와 있죠. PQ의 길이 13이고 RS의 길이 5루트 2잖아요. 그 다음에 남은 변은 QR 더하기 PS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 PQRS의 둘레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이 QR 더하기 PS의 길이가 최소가 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Q와 P의 좌표는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R과 S의 좌표를 좀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설정을 해보려고 하니까 첫 번째 힌트는 뭐냐면 이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입니다. 이 직선은 여기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죠.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그러면요, 이 RS를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이 RS에서 RS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든다면 보입니까? 이 각도가 45도, 이 각도도 역시 45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한 변의 길이가 5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잖아요. 이때 이점이 뭘까요? 이때 이점은 이 R과 S의 좌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R의 좌표를 Y는 마이너스 X 위에 점이기 때문에 A, 마이너스 A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S의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데 S의 좌표는 A 플러스 5,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네, X축 방향으로 R이 5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렇게 이동한 점이 되니까요. 자, 이렇게 뒀을 때 우리가 QR 더하기 PS를 직접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QR 더하기 PS는 루트, 자, Q의 좌표는 0,5 한번 적어주겠습니다. P의 좌표는 12,0. 자, R의 좌표는 A, 마이너스 A, S 좌표는 A 플러스 5,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입니다. 자, 그럼 이거 표현해보면 루트 QR A 제곱 더하기 5 플러스 A 제곱이 되겠죠. 더하기 루트, 자, A 플러스 5에서 12 빼겠습니다. A 마이너스 7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조금만 수정을 해보면 루트 A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5의 제곱에 더하기 루트 A 마이너스 7의 제곱, 이거는 다 플러스 돼도 상관없죠. A 플러스 5의 제곱.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걸 좀 봐주면 좋겠는데요. 이 길이의 결국 최소값을 찾고 싶은 거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일단 A라는 점을 하나 생각하고요. 0, 마이너스 5라는 점, 그리고 7, 마이너스 5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봤을 때 A와 0, 마이너스 5까지 이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거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나요? 네, 또 A와 7, 마이너스 5까지 거리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나요? 네, 표현이 되죠. 그러면 이것을 좌표 평면에 한번 나타내 보자는 거예요. 한번 나타내 보면 A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여기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점이 A가 되겠습니다.
0,-5는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7,-5는 7,-5 뭐 이쯤 잡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a,a에서 0,-5까지 길이 더하기 a,a에서 7,-5까지의 거리, 이것의 최소를 찾는 그런 과정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것의 최소는 이거 튕기는 것을 뚫고 갈 수 있도록 대칭을 해주죠. 그래서 0,-5를 y는 x에 대칭하면 마이너스 5,0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로, 이 경로의 길이는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경로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마이너스 5,0과 7,-5를 직선으로 이었을 때 직선거리가 가장 가까울 것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 a,a를 잡는다면 결과적으로 실제로는 이렇게 가는 경로가 되겠죠. 그 경로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이 최소값은 마이너스 5,0에서부터 7,5까지의 거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최소값은 루트 1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5의 제곱, 즉 13이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값 자체가 최소값이 13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은 26 더하기 5 루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QR 더하기 PS의 길이의 최소였습니다. 이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식으로 먼저 나타내봤어요. 이 식으로 나타내는 팁은 y는 마이너스 x 라는 직선의 성질을 이용했던 거죠. 그래서 좌표로 잡고 식으로 나타내는데, 이 식을 보니까 나타내지는 게 a, i가 공통으로 써질 것 같다. 그렇다면 이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 두 개의 점을 더 들고 와서 새롭게 좌표 표면 위에서 이 값의 최소값을 길이로서 표현해 본 거죠. 그래서 그 길이가 최소가 될 때는 이 합이 최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답을 유도해 냈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답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답지와는 좀 다른 풀이가 될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풀이가 조금 더 일반적이게 적용할 수 있는 풀이기 때문에 이 풀이를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답지 풀이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45번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두 지점 A, B 사이에 폭이 각각 20, 10루트인 두 직선 도로가 45도 각을 이루면서 만나고 있다. 그림과 같이 두 도로가 만난 지점 중 한 점을 O라고 하고 이 점을 원점으로 하는 좌표 표면을 그렸더니 두 지점 A, B의 좌표는 각각 다음과 같다.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두 도로가 있고 45도 각을 이루면서 만나고 있네요. 그리고 A, B라는 점을 이제 좌표 표면 위에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의 폭이 20, 10루트 2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두 도로 위에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그때 두 횡단보도를 모두 건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시오.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도로를 건너는데 최단 거리로 가게끔 이미 횡단보도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면 되겠어요. 그때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거리는 이 20이랑 10루트 2는 꼭 이제 지나가야 되는 거리가 되겠죠. 최단 거리로는 직선 거리로 이동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라면 이제 직선 A, B 직선 바로 이어주면 되겠지만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를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20이랑 10루트의 도로의 폭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일단 처음부터 더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최단 경로를 고려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겠습니다. 이 폭과 이 폭이 이제 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지역을 이렇게 미는 거예요. 이것도 옆으로 아래로 이렇게 밀면은 이 틈이 메워지겠죠.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틈이 메워졌을 때 이 A라는 점 역시 아래로 이동했다가 옆으로 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것은 A라는 점이 평행 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A점을 평행 이동이 된 그 점을 A-라고 하면 그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먼저 이 도로의 폭을 줄여주겠습니다. 그럼 이 A도 이렇게 따라서 끌려 내려가겠죠. 그 점을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도로의 폭만큼 떨어질 거니까 X좌표는 그대로고 Y좌표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0만큼 평이동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0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도로의 폭만큼을 또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밀어버리면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Y축 방향으로 얼만큼 또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보다시피 이 45도라는 각도를 좀 이용을 해야겠죠. 근데 아까 했던 거랑 이제 비슷한, 저번 문제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논리입니다. 이 길이가 10루트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혹시 확인이 되나요? 네, 45도 각도의 억각성질을 이용하면 이 각이 45도가 되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0인 것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당겼을 때 이 A라는 점은 어떻게 이동하냐면 결과적으로 X축 방향으로 10만큼 Y축 방향으로 또 마이너스 10만큼 이동한다는 게 되는 거죠. 먼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0만큼 X축 방향으로 10만큼 이렇게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동한 점을 A2-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마이너스 110, 40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폭을 다 줄여봤으니까 나머지 거리는 직선으로 이동하면 된다. 즉 A2-랑 B를 이은 이 직선 거리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바로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는 150의 제곱 더하기 80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은 편한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10의 제곱을 먼저 묶어낸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10루트 15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이 되겠고요. 225에 64를 더해주겠습니다. 99, 8, 289죠. 289 뭐의 제곱이었던 것 같은데 17의 제곱 한번 계산해볼까요? 77에 49, 119, 170, 네, 289가 나오네요. 그러면 10 곱하기 17이 돼서 170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걸 한번 구해보면 이미 다 구해버렸네요. 이 최단 경로 이 길이가 170이 되고 결국 190 더하기 10 루트 2가 답이 되겠네요. 간단하죠? 넘어갈게요. 자, 46번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방정식 f, x, y는 0을 만족시키는 x, y 대하여 이 점을 x, y를 좌표 표면에 의해 나타내면 그림과 같다. 네, 그림이 이 fx, y는 0의 그래프죠. 다음 세 개의 방정식들이 나타내는 도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 아래 이 도형들이 어떤 것을 나타내는가를 한번 살펴보죠. 결과적으로 fx, y를 적당히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한 형태를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첫 번째 형태를 한번 보면 여러분 f4 x, y는 0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기억나요? x는 2에 대하여 대칭이 되는 그런 도형이 되겠죠. 뭐를? fx, y는 0을 뭐 이게 바로 직관적으로 안 떠오른다면 다른 방법으로 y축 대칭하고 그러면 f-x, y는 0이 되죠. 그 뒤에 x축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이동할까요? 네,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면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y는 0이 돼서 f 4 빼기 x, y는 0이 되죠. 어찌됐든 간에 그래프를 살펴보면 모양은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분홍색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x는 2에 대해서 그냥 대칭한다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하겠죠. 대칭하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자, 다음에 뭐 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마이너스 4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6이잖아요. 그럼 6만큼 더 간 위치를 생각하면 되겠죠. 2에서 여기가 x 값이 얼마겠어요? 네, 8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3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x가 얼마겠어요? 네, 11이겠죠. 3만큼 더한. 그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연두색을 한번 보죠. f4 빼기 x, 마이너스 y는 0이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 이 도형 자체를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x축 대칭한 그런 도형이 되겠죠. 네, f4 빼기 x, y는 0을 x축 대칭한 거죠. 그러면 이 분홍색 그래프를 x축 대칭하겠습니다. x축을 좀 연장해 줄게요. 그림이 좀 예쁘게 그려보죠. 이렇게 되는데 얘 x축 대칭합니다. 그럼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생겼고 여기서 이제 끝이 나겠죠. 자, 다음에 주어서 한번 볼까요? fy, x는 0이다. 이거는 fx, y는 0을 어떻게 한 거죠? 네, y는 x에 대칭한 거죠. 이거는 오히려 쉽다. 그러면 y는 x에 한번 대칭해 볼까요? 자, 이 콤마 2를 지나겠죠, y는 x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자, 원래 fx, y는 0을 대칭한다고 생각하면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접어서 일치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폭을 한번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폭이 4잖아요. 여기서 이까지 폭도 생각해보면 이만큼 두 번 된 거니까 여기도 4, 여기도 4가 되겠죠. 그러면 이 원이 그려지면서 반원이 딱 하고가 맞아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은 대칭이 되면 접어서 일치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y축과 y축을 한번 연장해 보면 연장되는 지점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 도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결국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이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구해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 반원의 넓이를 여기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면 이런 사각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바란색 해볼까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잘라 붙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반원의 넓이만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기는 사각형과 삼각형이 붙어있는 곳이니까 더 계산하기 좋죠. 먼저 사각형부터 계산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4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6이네요. 그러면 네, 이 사각형과 이 삼각형과 그리고 이 반원의 넓이를 더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 6, 24 더하기 여기까지 길이가 3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더하기 반원의 넓이죠. 2분의 1에 2의 제곱 파이 이렇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24 더하기 6 더하기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30 더하기 2파이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끝입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각자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이 항상 담겨 있죠. 그 과정 자체가 정말 의미 있고 값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성공을 이뤄낸다면 그 성공의 경험은 앞으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조금만 더 힘내면 여러분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네요. 네, 모두 수고 많았고요. 네, 등교해서 보겠습니다.